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충북에는 다양한 박물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색 박물관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음성의 특별한 박물관과 함께 이런 것들도 문화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등록문화재까지 만나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충북 음성에는 평소 우리가 잘 모르던 소재들에 대해 전시는 물론이고 체험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이색 박물관으로 떠나는 역사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조성된 혁신도시, 이곳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박물관을 찾아왔는데 국가기술표준원 이렇게 써져 있네요. 국가기술표준원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가의 그 모든 표준들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요. 그러니까 시험 인증이라든가 이러한 업무의 총괄 업무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이라든가 생활제품이라든가 이러한 안전도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개량 제도를 또 총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해온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개량박물관이 국가표준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박물관이 이곳에 있군요.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산품의 안전과 산업 전반에 걸친 계량 제도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바로 이곳에 이름도 생소한 계량박물관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와, 유물이 정말 많아요. 저는 저울, 자 이런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리 국가기술표준원의 그 계량박물관에는 그 근대 시대 그 이후에 길이라든지 그 부피라든지 무게를 이렇게 재는데 사용했던 그 측정 기기하고 그리고 그 국가에서 그 시험 검사할 때 사용했던 그런 저 표준이 되는 그런 이제 설비들이 549점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549점이나요? 네. 우리나라 계량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계량박물관. 실제로 사용했던 각종 계량 도구들이 가득한 곳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기구를 사용해 길이나 부피를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무려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고요. 국제표준의 계량 도구를 사용한 지는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량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이게 이제 그 옛날에 그 쓰던 그 단어인데요. 이제 도량형이라고 해가지고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이제 수단이나 또는 그 단위들을 이제 그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는 길이 또는 이제 그 측정하기 위한 자를 갖다가 이제 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량이라는 것은 이제 부피나 그 형이라는 것은 이제 무게하고 저울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계량이나 이제 계측과 똑같은 이제 뜻을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물관에 가득한 500여 점의 측정 기구들. 먼저 길이를 쟀던 예전 기구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유척이 있는데요. 유척이요? 네. 과거에 유척을 암행어사가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탐관오리의 비리를 적발할 때 사용했었거든요. 제가 되같이 이렇게 바가지가 있으면 그 크기를 조금씩 늘리거나 해가지고 조금 더 받아먹는 거죠. 나쁜 탐관오리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관오리의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썼던 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던 마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유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곡선을 측량하는 사슬자, 실의 길이를 재는 회전자 등 종류도 모양도 다양합니다. 이게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자 같기도 하고 저울 같기도 한데 옛날에 이 줄자가 없었던 시절에 소 머리를 쟀던 소머리 가지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소 머리 크기가 참 중요했었나 봐요. 이번에는 부피를 재는 기구들입니다. 예전에는 돼 또는 말이 부피의 측정 단위였죠. 일제 강점기에 사용했던 근대식 측정기도 보이는군요. 와, 이거는 정말 오래돼 보여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과거에 사용했던 추인데요. 이거는 삼국시대부터 사용했던 추입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돼 보이죠, 외형도. 네. 그러니까 추는 무게를 잴 때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접시가 이렇게 있는 저울이 있고 이렇게 막대기로 된 저울이 있어요. 근데 추가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달아서 썼었고요. 그리고 접시가 있는 곳에는 그냥 이런 추를 그냥 올려서 무게를 쟀었습니다. 옛부터 길이와 무게 부피는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해왔다는데요. 이렇게 표준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1m 기준이라든지 1kg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차가 발생하면은 어느 한쪽은 그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 정확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거래할 때요. 그래서 정확한 표준을 써야 되는 것이 정확한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정한 유통 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표준 도량형. 우리나라 근대 법률 1호가 도량법일 만큼 국가 표준은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제가 이 계량 박물관을 찾아오면서 문화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디 있나요? 지금 보고 계시는 유물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등록 문화재입니다. 아, 이것들이 다 등록문화재라고요? 네,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있는 540여 점의 계량 유물들이 모두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길이와 부피, 무게를 재는 체험까지 해볼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볼 만하죠? 과거 역사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계량의 역사를 한목으로 볼 수 있는 오로지 계량에 관한 것들이 전문적으로 모여 있는 유물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국가기술표준을 방문해 주시면 무료로 언제든지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철박물관으로 가봅니다. 철박물관. 그 이름만 들어도 묵직한 기분이 드는 것이죠. 어떤 재미난 유물들 그리고 문화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한 철박물관. 가을의 운치가 느껴지는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산세 좋은 곳의 자리에서 더 아름다운 음성의 철박물관. 참 오랜만입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철박물관은 2000년에 개관한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철 전문 박물관입니다. 국내 유일 철 전문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박물관에는 6,000여 점의 소장품을 지니고 있어서 전시, 교육, 다양한 체험, 문화활동 등을 하는 지역의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1층 전시관에서는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해온 철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1층 전시실에는 철의 탄생부터 생산 그리고 예술품까지 철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전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뒤에 보시면은 쓰임과 예술이라는 전시는 올해 새로 개편한 전시로 금속공예를 전시하고 있어서 관람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금속 특유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멋진 공예품들. 차갑고 단단한 금속으로 이렇게 매력적인 예술품을 만들 수 있다니 새삼 놀라운데요. 1층에는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도 새로 만들어져 더욱 편안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에서 철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이병훈 작가의 금속 공예 조각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블랙스미스 이병훈이고요. 블랙스미스 하면 흔히들 대장장이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이병훈 교수는 철을 두드리고 달구고 또 이어 자르고 이어 붙이는 단조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금속 공예와 조각의 그 경계를 넘어서 예술가의 대장장이의 의미를 지녀서 블랙스미스 이병훈이라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업장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분의 작업장을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의 작업실을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요. 여기 작업실에서는 집게도 잡고 망치를 잡아서 두드리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전시실은 저쪽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철박물관 2층에서는 이병훈 금속공예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작가의 작업실과 함께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드로잉과 오브제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금속이 지닌 새로운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12월까지 계속된다고 하네요. 2층으로 올라와서 야외에 나오니까 또 전시 공간이 있네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저희 조선시대 제철 유적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의 철을 만드는 과정을 재현해 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 석축형 제철로입니다. 경주에서 저희가 그대로 이전 복원해서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철을 만든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해서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했던 과거의 제철 기술. 조선시대 철 생산 방법을 알 수 있는 제철로 유적에서는 철에 대한 선조들의 앞선 기술과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쇠로 만든 책을 넘겨보고 철로 만든 악기, 실로폰을 연주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 박물관에 등록문화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저희가 봤던 유물 중에 혹시 있었나요? 지금 여기서는 없고요. 저희 1층 야외 전시장으로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볼까요? 네. 철 박물관의 문화재를 만나기 위해 야외 전시장으로 나가봅니다. 와우, 거대한 크기의 유물들이 무척 많군요. 와, 정말 철 박물관 그 이름답게 묵직한 유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다 등록문화재는 아니겠죠? 다 맞습니다. 다예요? 네, 여기 와. 있는 게 다 등록문화재입니다. 아, 정말요? 네. 오, 대단한데요? 뒤에 보시면 여기 뒤에 있는 게 전기로입니다. 전기의 열을 이용하여 철광석이 아닌 고철을 녹이는 고철 용해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 있는 전기로 말고도 고철에서부터 쭉 여기 전 공정이 전기로 제강 과정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이 모든 게 등록문화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1980년대 실제로 사용되었던 전기로와 부속 시설은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주역으로 맹활약했는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556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저희 한국 철강 산업이 초창기인 1963년도에 동국제강 부산 공장에 들어왔고요. 66년부터 80년까지 15년간 약 140만 톤의 철강을 생산했다고 해요. 6개의 전기로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5개는 다 녹아서 다시 철강으로 재활용을 했고요. 1개 남은 전기로가 저희 박물관에 있게 된 겁니다. 이 기계가 그렇게 많은 철을 생산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한데요. 네. 그런데 오래된 유물이다 보니까 관리도 좀 특별할 것 같아요. 특히 전기로는 이렇게 외부에 있다 보니까 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학계 아니면 산업계 자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녹방지나 자체 환경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상태 조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야외 전시장 옆에 있는 제정기에서는 못을 만드는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철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음성의 철 박물관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잘 몰랐던 계량과 철의 역사. 계량 박물관과 철 박물관에서는 실감나는 유물, 재미있는 체험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올 가을 음성의 박물관으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문화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